말씀하셨듯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AI DC 만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기 엄청나게 들어요. 물, 용수 엄청나게 필요해요. 효율성이라든지 정상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 따로 없어요. 저거 조금 더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뭐가 좋아지는데, 그죠? 지금 우리 원전 더 짓는 데잖아요. 지금 저기 석탄 화력발전소 문 닫으려고 하는 애들 살려야 되게 생겼어요. 그런 짓을 지금 우리가 하는데, 문제는 삼성하고 SK도 어쩔 수 없어서 저 미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에. 예, 고기입니다. 고기 있군요. 예. 예. 삼성하고 SK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AI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합니다. 에너지 산업, 일자리, 노동시간, 노동 패턴, 인간관계, 일상생활, 전쟁. 이번에 러우 전쟁, 그 다음에 미국, 이란 전쟁, AI가 했죠. 그 AI 때문에 오폭 사건 많이 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러다이트 운동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뽀사버리고 싶어요, 진짜. 본진은. 그렇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AI는 그냥 몇 가지 기술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AI가 바꾸고 있는 산업 구조에서 가장 일자리 타격을 누가 받고 있죠? 우리 애들이 받고 있어요. 지금 지금 EN기거든요. 트랜지션 시기입니다. 지금은 누구 몸값이, 어떤 사람들 몸값이 제일 높을까요? 입사 8년에서 12년 차. 입사 8년에서 12년 차 몸값이 왜 높을까요? 변화하는 AI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아직 남아있고, 두 번째는 AI가 사기치는 거를 잡아낼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그룹이 딱 그 허리 그룹이기 때문이에요. 뒤집어 얘기해서 8년 밑에 애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새로 들어온 애들은 더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AI가 다 하니까요. AI가 만들어낸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에서 작년 말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이전에 1년 동안에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진 게 21만 9천 개가 없어졌는데, 그 중에 20만 9천 개가 AI 연료 직업들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요. EU의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도 나와 있고, 세계경제포럼이라고 1년에 한 번씩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전 세계의 거대 기업들 CEO들한테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올해 1월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보고서에 뭐라고 하냐면 전 세계 CEO들, 뭐 유명한 데겠죠. 구글부터 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향후 1년 내에 신규 채용을 팍팍 깎을 거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어느 나라나 다 들어와 있어요. 왜? AI 때문에. 이게 지금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 전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미칠 지경이죠. 여러분, 최근에 20, 30대 극우 논쟁 보셨어요? 기사? 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 30대가 극우 같으세요? 다른 건 떠나서 극우라고 정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전 세계, 이건 OECD 국가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OECD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20대들이 냉소적이에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냉소적이에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왜? 해결을 못 해주니까 그렇지. 못 해줘. 그쵸. 해결을 못 해주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방금 보죠. 4,750조를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나는 취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인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집이 없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예요.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뭔가가 된다라는 비전이 없을 때 사람은 좌절하는 거거든요. 지금 20, 30대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요즘 20, 30대는 N잡러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N잡을 해요, 실제로. 오전 거 따로, 오후 거 따로, 밤 거 따로. 그러고 살아도 나는 살기 너무 힘든데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져드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설명이 안 될 때 음모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딥스테이트 음모론이라는 거, 그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세계를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그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가 있다. 음모론 조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걔들 때문에 미국이 망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걔들을 때려 부셔가지고 니들을 다 구해줄 것이다. 이러고 트럼프가 된 거 아니에요.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딥스테이트 음모론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인간이 힘들어 죽겠는데 설명할 수 없을 때 빠지는 게 음모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관동대지진 아세요? 그 저기 한국인이 그랬다. 한국인이 독 풀어가지고 블라블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죠. 죽으세 때 여러분 마녀사냥 들어보셨죠? 흑사병이 도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죽는지, 우리 가족이 왜 죽는지, 우리 마을이 왜 떼죽음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거기서 마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녀인가 보다 화가 나 죽겠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이 사태가 설명이 하나도 안 되는데 마녀 때문이다라고 하면 우르르. 그게 사람인 거예요. 관동대지진에서 갑자기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막 죽어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가지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르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20, 30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왜 그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거 보면 청춘 예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젊을 때는 아름답고 블라블라블라. 그 글을 쓴 사람들이 그 글을 썼을 때 다 나이가 노친네 때 쓴 거예요. 하긴 뭐 라이너 마리아를 일으켜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청춘이 아름답고 블라블라. 20대가 청춘이 아름답다고 글 안 써요. 여러분의 20대를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깝깝할 때가 20대예요. 가진 건 제일 없고 할 일은 너무 많고 미래는 하나도 안 보이고 이게 모든 세상의 20대의 공통점입니다. 그냥 한 60대 되고 70대 돼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래 나는 쌩쌩했지. 그때 무릎도 하나도 안 아팠어. 나는 아름다웠어. 그때 얘기하는 거지 20대 당대만큼 힘들 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좀 산다 하는 나라의 20, 30대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선동을 하면 훅 넘어가는 거고 극우가 선동을 하고 훅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는 자기 중심을 잡고 철학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버텨야지. 그런데 왜 넘어가고 그래?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 이런 소리 들으면 제가 지금 20대면은요. 네. 네. 제가 저 찍히는 것 같아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진짜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 보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20, 30대는 우리들 또는 그들이 생각하는 선배 어른들이 맞았던 20대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지구상에 누구도 정답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랬잖아요. 60년대 일본이 뭐 잘한다더라. 베꼈어요. 도움이 됐죠. 70년대 미국이 뭐 잘한다더라. 베꼈어요. 도움이 됐습니다. 80년대 90년대 야 미국보다는 유럽이 좀 더 세건한 것 같더라. 유럽을 베꼈습니다. 유럽 중에서 또 막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거 막 봤어요. 나 2000년대 딱 되니까 걔들도 수진 것 같아. 야 이거 북구가 좋은 것 같더라. 스웨덴 이런 거 보고 베꼈어요.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가 베낄 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딴 나라들이 우리를 베끼려고 쳐다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프론트에 있는 사람의 고독함을 우리가 지금 역사상 처음 겪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미국 보고 베끼고 영국 보고 베끼고 할 때 막 그랬잖아요. 뭐 의회 민주주의 종주국은 영국이고 뭐 산업혁명이 거기서 뭐 발달을 했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뭐 1789년에 프랑스 인권선언을 해가지고 인권에 관한 프랑스가 선진국이고 저기 복지국가는 스웨덴이 짱이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득을 본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발주자의 이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독하게 앞으로 가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면서 한 200년 동안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실패한 거 다 빼고 성공한 거 엑기스만 쏙쏙 빼가지고 우리가 이점을 받고 우리는 빨리 캐치업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들이 그 시대에 당면을 했던 프론트라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베낄 데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이냐면은 두려워도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도태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놓여진 선택지입니다. 전에 없던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인류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AI가 나를 지배할지, 내가 AI를 지배할지 여러분이 알겠어요? 내가 알겠어요? 이거는 아마 구글 CEO도 모를 거예요. 엔트로픽 CEO도 모를 거고. 아까 그 피터 틸 얘기했었잖아요. 피터 틸은 대책 없는 기술 낙관주의자거든요. 근데 좋게 말해 기술 낙관주의자고요. 정치적이거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피터 틸은 기술 독재자예요. 지금 특히 위험한 글로벌하게 이 기술 독재적 관점을 가지고 아주 위험한 인간이 그 피터 틸 그 인간하고 걔 있잖아요. 머스크. 예. 그 다음에 그 팔란티어 그룹 자체. 얘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미친 인간들이에요. 정말 저 화면만 없었으면 좀 더 진짜 미쳤어요. 걔들은.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데 지금 AI 산업을 그 몇몇 미친 인간들이 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완전 환장할 노릇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까 도태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인간이 엄청난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서 있는데 선택을 내가 하거나 안 할 수 있겠죠. 선택을 안 하고 버티면 도태된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보다 더 뭐가 발생을 하냐면요. 퇴행을 해요. 인간이 정치적으로 퇴행을 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왜 격언집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그 나이가 든다는 거는 물리적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 이르면 늙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만 하면 그때부터 늙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 만났는데 계속 왜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우리 그때 만나서 참 좋았었지. 너 그때 기억나냐? 이러고 또 며칠 있다 또 만나가지고 또 너 그때 기억나냐? 그거 계속 하는 거. 그거는 뭐죠? 새로운 할 얘기가 없는 일상을 살기 때문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물리적으로 나이를 먹기 때문에 늙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그때 좋았지. 지금도 정치인들을 보세요. 그때 좋았지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있고요. 앞으로 뭘 해야 된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때 좋았지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이 퇴행의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저기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주도 있죠. 그러니까 무빙워크. 예. 무빙워크, 지금 무빙워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안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앞으로 쭉쭉 가는 거고 나는 계속 처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조건이기 때문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빨리 후져지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왜 요즘 정치인들 중에 A씨, B씨, C씨 이해 못하는 짓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해 못하는 짓이 뭐냐면 우리가 버스가 옆에 지나가는데 우리가 같은 속도로 뛰어가게 되면 걔나 나나 속도가 같잖아요. 근데 버스가 슝 지나가는데 나는 걸어가면은 제가 빨리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버스는 서 있는데 나 혼자 쫓아가면 내가 빠른 거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보면 쟤 왜 저래? 라고 웃기는 일을 하는 그분들이 이 속도를 지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선택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후 파리협정 1.5도씨는 언제 물 건너 갔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여러분 날씨하고 기후를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1.5도씨를 넘었다 안 넘었다 라고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이 대략 우리가 기후변화 뭐 저기 1850년 대비해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다 2도 올랐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3년 평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평균 온도가 이 1850년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2024년부터 1.5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또 1.5도를 넘으면은 이제 우리는 1.5도씨는 끝난 거예요, 목표가. 2024년에 돌파했고요. 사실 2023년 하반기부터 돌파했고, 4년 돌파했고, 5년 돌파했기 때문에 1.5도씨를 막는 거는 갔어요, 이제. 그런데 1.5도씨가 올해가 지나가지고 끝난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에서 우리가 목표를 왜 1.5도로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인데 제가 그 올해 12월까지 계속 1.5도씨를 넘기면 우리는 이제 1.5도씨는 넘었다라고 내년부터 말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가부장 기후변화가 생태변화가 정확히 말하면요,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1.5도씨까지는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대충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데 1.5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뭔 일이 날지를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한 84억 명의 인간이 살고 있는데 이 84억 명의 인간 중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의 머리를 다 합하더라도 1.5도가 넘어가면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멀쩡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구가 미쳐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미쳐 돌아갈 경우에는 미쳐 돌아갈 거라는 예측도 못 했는데 당연히 대책은 없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결국 지금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를 정치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허구 헛날 비행기 타고 나돌아다니잖아요. 그죠? 허구 헛날 나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미국도 변하고 프랑스도 변하고 독일도 변하고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허구 헛날 만나가지고 쟤는 뭐하고 쟤는 뭐하고 쟤는 뭐 하는지를 파악을 하지 않으면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허구 헛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저 양반이 4,750조의 투자를 받으면서 행복할까요? 아니요.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아마. 무슨 선택을 해도 지금은 그냥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도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도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류가 사실은 지금 이제 문화인류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당면한 변화가 산업혁명 정도, 한 1850년대 정도의 변화 속도인 줄 알았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류가 지구상에서 농사짓기 시작한 이래로 처음 발생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도의 변화량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에다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전에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우리의 민주주의의 조건도 전에 어떤 선택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어떤 거는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실패할 거예요. 근데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선택을 할 용기가 필요한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성격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에서도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에 없던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어떤 사람들이 더 퇴행성을 보이냐면요. 지금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퇴행을 보여요. 우리가 흔히 기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득권이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가진 게 많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더 퇴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즉, 나이 든 사람이 퇴행을 안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발에 땀나도록 쫓아가야 돼요. 현재 변화에 대해서. 또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적은 사람보다 가진 게 많잖아요. 더 퇴행을 해요. 이런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죠. 난 지킬 게 많죠. 그럼 더 퇴행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런 원리입니다. 버스하고 나하고 관계. 똑같은 거예요. 지킬 게 많은 사람은 엉덩이가 무거워요. 변화를 직시하기 힘들어요. 선택하기 힘들어요. 그럼 처지는 거예요. 정치에서 누가 기득권층이겠습니까? 양당 중, 예. 그 중에서도 누가 기득권이겠어요? 그 다음 안에서. 예. 뭐, 선수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현역인 사람. 현역인 사람이 안 현역인 사람보다 지켜야 될 게 많을 거고, 선수가, 근데 선수가 높다고 해서 꼭 지켜야 될 게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현역은 아닌 사람들보다 지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지금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성격이다. 제가 네 여태까지 또 혼자 떠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도 뛰어야지만 이 사태의 변화를 맞춰갈 수 있겠다. 여기까지 제가 한 얘기, 준비해온 얘기는 마치고요.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듣고 마무리가 돼야 자연스러울 뻔했는데 시간이 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겠다고 해서 일찍 끝내신 것 같아요. 뒷부분은 우리가 질문으로 채울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질문들을 주시죠.
할게요. 네, 네. 저희 오늘 좋은 강연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이 기득권이라고 해서 더 이상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얘기해서 저도 답답한데,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사실 지난 두 번의 민중들이 했던 혁명의 수혜자잖아요. 가장 큰 수혜자. 아까 지적하신 몇 가지 정치에 관련해서 단 1도 하지 않았다고요. 이거 고쳤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저히 회생 불능인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DJ에서 있을 때는 천신정이라는 개혁 세력도 있었고, 바로 가까이 있는 이탄희 같은 하여튼 그 작은 그 정치를 위해서 자기 집을 거는 이런 후보들도, 이런 의원들도 있었는데, 요새 거의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 도대체 그런 데 대한 반성과 각성들, 이런 것들이 전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저 당을 계속 고쳤을 수 과연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을 비롯한 민주당 내에서 민족사회주의 진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소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최근에 이제 극우정당이 그 진출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새로운 이 급진 좌파들의 어떤 상승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진출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 앞서 이제 미국과 다른 데는 정치 질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미국은 앞서 우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 왜 이 땅에선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가까이서 이제 정치를 지켜보셨으니까 그 문제도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생님의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를 고쳐 쓰지 못하면 우린 문 닫아야 되거든요.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한 당은 체제밖에 있잖아요. 수권 가능한 정당이 지금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고쳐서 못 쓰면 우리는 지금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 쓸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다. 현재로서는.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첫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미국의 민주적 사회자 그룹, 그러니까 맘다니엘라든지 아니면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르테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들은 미국 민주당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버니 샌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냉정히 말해서 미국 민주당의 조직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 변방에서 간헐적으로 등장을 하는 교란자 정도 역할밖에 못해요. 이게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미국 사람들이 모두가 트럼프를 너무너무 열렬히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불구하고 미국 민주당이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론 맘다니가 없는 것보다 낫고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없었던 것보다 낫고 버니 샌더스가 없었던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 버니 샌더스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예, 곧 90입니다 그 사람. 그리고 민주당 안에 팩션을 이루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은 맘다니 밑으로 세대들이 미국 민주당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그 정도의 조그만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 극좌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독일에 보면 제일 왼쪽에 극우 정당이 AfD라고 독일을 위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데우체스, 그러니까 김기사연합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 있고요. 중도 진보 정당으로 3인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좌라기보다는 3인당보다 조금 더 이제 오른쪽에 그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이제 그 디링케라고 좌파당이 있습니다. 이 좌파당은 전신이 뭐냐면은 동독 집권당이에요.
구동독 집권당인 좌파당이 제일 왼쪽에 있는데 최근에 독일에서도 AfD가 뜨면서 얼마 전에 그 지방선거에서 이 좌파당이 떴는데 저는 이 사건을 독일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fD가 제대로 말하자면 대안이 아니라 체제 밖에서 체제를 위험하게 만들듯이 독일 정치에서 디링케는 저기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상당히 위험한 세력이에요. 극자 같은 지금 유럽에서 극자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거 시계의 진자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갔다가 이 산이 아닌 거면 저 산으로 가는 상태지 그들이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극우가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그나마 돌아가는 데는 극좌하고 극우가 아닌 이 중간에 있는 이 온건 좌우 이쪽이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계속 대연정하고 있잖아요. 대연정하고 잠깐 깨졌다 또 대연정하고 이게 뭐냐면 일종의 시스템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아까 제가 프랑스 말씀드렸잖아요. 1차 1라운드하고 결선에 가가지고 얘 빼고 왕창 일이 사실은 이 대연정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 중도 보수나 중도 좌파 정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정책이 그대로 실현이 안 되잖아요. 좌우가 연합을 해서 어떻게 그러면 3인당 지지 유권자도 충족을 못 시키는 거고 기민당 지지 유권자도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대연정을 하고 나면은 두 정당 다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쟤들이 민주주의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막아야 되니까요. 뒤집어 얘기해가지고 걔들은 손잡고 막을 사람이라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손잡고 막을 데가 없어요. 그냥 떼또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정당 결성 제한 제도도 열어야 되고 결선 투표제도 열어야 되고 후보자 등록 제도도 열어야 되고 등등등 후원 제도도 열어야 되고 말했는데요. 자, 냉정히 말해서 지금 열어서 여러분이 자제분을 키워도 19살까지는 키워야지 이렇게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당들을 문을 열어서 언제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하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1일 1정당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이러저런 거를 하고 기업들하고 손을 잡고